돈의 흐름으로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재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사실 모든 비즈니스의 심장 같은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안내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 기업 재무라고 하면 복잡한 공식, 숫자 이런 거부터 떠오르시잖아요. 맞아요.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의 대신에요. 몇 년 전에 전 세계 비즈니스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수십억 달러가 걸린 질문이었죠. 때는 2019년입니다. 위워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유 오피스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엄청난 규모의 기업 공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무려 4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야심차게 계획했던 주식 상장은 취소됐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기업 가치는 말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50조 원이 넘던 그런 거대 기업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에게 특별한 렌즈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렌즈가 바로 기업 재무라는 도구예요. 이건 그냥 회계장부나 숫자를 다루는 걸 넘어서 한 기업의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기업 재무라는 강력한 도구를 실제로 휘두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중심에 재무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회사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놓고 씨름을 해요. 그 질문들이 대체 뭘까요? 한번 보시죠. 이 세 가지 결정,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집 짓는 과정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그럼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본 예산. 이건 어떤 집을 어디에 지을까?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제일 큰 그림이죠. 두 번째, 자본 구조. 이건 좋아, 집 짓기로 했는데 돈은 어디서 구하지? 하는 문제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모아둔 돈을 쓸까?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운전자본 관리. 이건 집을 다 짓고 나서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나 전기세, 수도세처럼 회사의 일상적인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무대, 즉 회사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혼자 운영하는 동네 빵집 같은 개인 사업자도 있고 친구랑 같이 하는 파트너십도 있고요.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특히 이 재무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주인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식회사. 왜 하필 주식회사가 주인공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 회사나 파트너십과는 다르게 주식회사는 회사의 소유권을 주식이라는 단위로 아주 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서 돈을 모으기가 훨씬 쉽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유한 책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주주들은 자기가 투자한 돈 딱 거기까지만 책임지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쉬운 자본 조달과 유한 책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 기업들을 탄생시킨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주식회사 조직도를 딱 펼쳐보면요, 이 모든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있습니다. 이 CFO와 그 팀이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핵심 질문 있죠. 어디에 투자할지, 그 돈은 어디서 구할지, 그리고 매일매일 돈 관리는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걸 결정하는 회사의 재무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누가 재무관리자, 그리고 무엇을 세 가지 결정하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쵸?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결정들을 왜 하는 걸까요? 이 재무관리자들이 바라보는 단 하나의 목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북극성 같은 건 과연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익을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또는 회사가 안 망하게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재무의 세계에서는 목표가 그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물론이죠. 회사가 살아남는 거, 경쟁에서 이기는 거, 매출 늘리는 거 다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긴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애매할 때도 있고요. 당장 매출을 늘리려고 무리하다가 오히려 장기적인 회사 가치를 깎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의 세계가 내놓은 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기존 주식의 주당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모든 재무적 의사결정의 대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들의 부를 가장 많이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와, 목표는 정말 명확하고 깔끔하죠? 그런데 왜 현실의 비즈니스는 항상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문제, 바로 갈등이 등장하는 거죠. 자, 주식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죠. 근데 이 주주들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 경영자를 고용해서 우리 대신 회사를 잘 운영해 달라고 맡깁니다. 이렇게 주인이 대리인에게 일을 맡기는 관계를 대리인 관계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고요? 바로 경영자의 개인적인 목표와 주주들의 목표가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주들은 당연히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위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투자하길 원하겠죠.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 저거 잘못되면 내 자리가 위험해지는데?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길을 가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이 복잡해 보이는 단어가 사실은 이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영진의 보너스를 회사 주식 성과랑 연동시킨다거나 주주들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경영자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목표는 분명한데 그 목표를 실행해야 할 책임자는 자기 입속을 차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십억, 수백억 달러짜리 거대 기업을 어떻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마지막 질문이야말로 기업 재무라는 학문을 정말 복잡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위워크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